안녕하세요. 무료학교 수학을 담당하게 된 한대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수의 세계를 탐구할까 하거든요. 중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리수가 처음 등장하죠. 루트 2라는 수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은 무리수 루트 2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켜 봅시다. 어떤 수가 있죠? 자연수. 예, 자연수, 소수, 분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무리수, 유리수 이름이 왜 그렇게 붙은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리수, 어떤 뜻에서 무리수라고 붙였을까요? 아니면 유리수는 또 어떤 뜻인가요? 뭔가 무리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뭔가 유리한 뭔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와 유리수가 어떤 이름이 붙여졌는지부터 일단 그 무리수가 뭔지부터 한번 한자말이나 영어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무리수와 유리수의 한자말과 영어가 나오죠. 무리수는 없을 무자에 이치리자, 그러니까 이치가 없는 수라는 뜻이네요. 이상하죠, 좀. 이치가 없다. 유리수는 이제 이치에 닿는 수라는 뜻이고, 영어로 보면 이 레이셔널이란 말이 바로 그 합리적이다, 혹은 이성적이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유리수는 이성적인 수고 또는 이치에 닿는 수고, 무리수는 이치에 안 닿는 수고, 뭔가 이런 수라는 건데 과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무리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찬찬히 이제 살펴보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2500여 년 전에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예, 그 뭐가 기억나시나요? 예, 잘 아시네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학에서 아주 유명한 정리인데 서양 철학사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말한 만물은 수이다라는 말이 더 유명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약 2500년 전에 그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인들하고 좀 다른 어떤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말했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요즘 여러분들은 만물의 근원이 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특이하게 어떤 만물의 근원이 뭔지 알고 싶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 시대 이전의 시대는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자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신의 어떤 섭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신의 신탁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신의 의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 시대에 이제 피타고라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살던 시대가 신화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시대죠. 피타고라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물은 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도달하게 됐냐면 밤하늘 별 같은 것을 보시면 매일 밤의 별자리가 비슷하게 변하죠. 그죠? 밤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요즘 연대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그 시대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신이 사는 곳에서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별자리 같은 거는 그냥 똑같이 변하는데 아주 큰 별이면서 그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그 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5가지 행성이 있죠. 화성, 목성, 금성. 이런 별들은 아주 크면서 어떤 규칙으로 생겨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별이 환하게 커진다고 하면 뭔가 좋은 징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었는데 피타고라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별들도 다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죠. 게다가 음악의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악기의 소리를 내려면 어떤 관이나 현을 쳐야 될 텐데 그 좋은 소리가 나려면 관의 길이나 현의 길이가 일정한 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생각하면 그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아름다움의 본질을 물질에서 찾지 않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이나 관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현 안에 들어있는 그 관과 현의 길이 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의 비결은 관과 현이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체 이야기, 음악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피타고라스는 우주 만물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일정한 규칙, 조화 혹은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요약한 말이 만물은 수이다이고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주 만물은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고 이는 수적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정한 비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일정한 단위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그 일정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런 피타고라스 생각을 이어받아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많은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또 증명해 나가게 되죠. 자, 이제부터 루트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뱃놀이를 떠나죠. 뱃놀이를 떠나는데 뱃전에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히파수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 정사각형의 길이를 2배로 만들어 봐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생들을 시키면 이렇게 2배를 만듭니다. 길이를 2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럼 4배가 되죠. 그러니까 4배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또. 이렇게 만들면 또 안 되죠. 정확하게 어느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놓으면 넓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히파수스가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넓이는 분명히 2인데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가 궁금해진 거죠. 피타고라스 선생님에 따르면 이것도 만물의 하나니까 일정한 길이비에 따라서 단위가 1이라고 한다면 이 단위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물음표로 된 것, 이것이 어떤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로 표현되겠죠. 물론 분수로 표현되더라도 뭐 4분의 2라든가 이런 거라면 약분해가지고 2분의 1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분이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자연수의 비로 표현될 것이고 그 표현된다면 계속 약분을 해서 이제 어떤 그걸 서로소라 그러죠. 더 이상 약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걸 서로소라 그러는데 더 이상 약분 못하는 기약분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가만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편의상 이 물음표를 C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C가 n분의 n인데 더 이상 약분은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모순이 생겼어요.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제가 약분 더 못한다 그랬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약분을 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 약분을 더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예비사항이 좀 필요해요. 어떤 게 더 필요하냐면 자연수 혹은 짝수, 홀수 이런 걸 따지는 방법을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배우게 되는데 그걸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연수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걸 한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얘들을 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n이라고 그러면 이 자연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얘들을 그냥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에요. 그럼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 짝수는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에서 2를 곱하면 2고 2에서 1을 곱하면 4고 3에서 1을 곱하면 6이죠. 그러니까 n이니까 얘를 2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홀수는 어떻게 할까요? 1부터 1, 3, 5, 7 이렇게 나가면 2배인 것보다 하나씩 더 작죠. 그러니까 2n에서 1을 빼면 그죠. 2n-1 홀수라는 걸 나타내겠죠. 거꾸로 어떤 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2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표현된다면 얘는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약분할 수 있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n도 짝수고 m도 짝수이기 때문이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증명은 사실은 중학교 때 다루기는 아주 어려워서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넓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C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죠. 2가 뭔지는 C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도 이걸 써먹으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제곱을 하면 C 제곱은 M 제곱분의 N 제곱이 되겠네요. 아, 그런데 왜 이 C가 M분의 N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있나 보군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C도 선분이니까 어떤 사물이 하나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이것도 어떤 일정한 길이 비가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단위를 1로 정한다면 이 M 대 N 대 M이라는 것을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M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은 대체로 이 B를 분수로 고치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밑으로 오는지가 헷갈려 하거든요. 사실은 뒤에 것이 기준이 되는 양이고 이게 비교가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기준량을 밑에 쓰고 비교량을 위에다 쓰죠. 예, 그래서 C가 M분의 N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C 제곱을 해서 식을 정돈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2가 M 제곱분의 N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죠? 분수는 되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m제곱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좀 더 쉬운 식으로 고쳐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게 떠오르시죠? 어떤 숫자가 2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된다면 이 숫자는 자연수라는 거죠. 짝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제곱이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하면 항상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가 짝수가 나와요? 1 곱하기 3은 3. 그렇죠. 그렇죠. 홀수하고 홀수를 곱하면 항상 홀수예요. 그 다음에 짝수하고 짝수를 곱하면 짝수. 어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짝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홀수 곱하기 홀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n도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n이 짝수라는 걸 알았는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짝수라는 건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n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k라고 쓰느냐? k라고 쓰는 거는 뭐 딴 거 써도 돼요. 기억 써도 되고 니은 써도 되고 하는데 m하고 n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k라고 쓴 거예요. 그냥 2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된다. 이런 의미만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여기다가 이 n이 2k니까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4k 제곱이 되겠죠. 이 정도 계산 다 하실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걸 약분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하고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네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m제곱이 짝수다. 똑같이 n도 짝수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군요. 그죠? 여기 빠졌군요. 그러니까 계산을 쭉 히파스스가 해보니까 알게 된 결과가 뭡니까? n도 짝수가 나오고 m도 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c라는 걸 m분의 n이라고 놨으면 약분을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처음에 이제 이게 c가 어떤 b로 표현돼서 분수로 표현한다면 다 약분할 수 있는 한 결과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또 약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히파스스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가 틀렸느냐. 그래서 이제 뱃놀이 중에 있던 피타고라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부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피타고라스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죠. 틀린 데가 없어요. 뭔가 모순이 생겼는데 틀린 데가 없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가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하시겠죠. 히파수스를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피타고라스 학파 전체의 비밀로 붙이죠. 그래서 무리수가 발생할 무렵에 이 무리수는 그냥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런 스승이 제자를 살해하는 비극과 관련되어 있는 수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실화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설화로 내려오니까. 진짜 히파수스를 빠뜨려 죽였는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신빙성 있게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왜 신빙성이 있느냐?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우주가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떠한 양이든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단위의 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히파소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양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만물이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버린 게 되어버리죠. 피타고라스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자를 죽이거나 혹은 그것을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좀 더 발전한다면 좀 비약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이렇게 역사가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부정하는 히파소스의 그런 예가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신을 따르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성의 세계,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그 파악한 세계로 인간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수가 발견된 이면에는 그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리수할 때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리수를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고 무비수여야 한다. 왜 무비수냐? 히파소스가 보였던 대로 루트 2와 같은 수는 비로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수다. 이렇게 변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피타고라스 생각을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무비수나 무리수나 거의 같은 의미죠. 피타고라스의 관점에서는 비로 표현돼야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규칙이 성립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 혹은 유리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무리수가 루트 2라는 수를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리수를 이제 실제로 그 값을 구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크냐? 1보다는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예, 1보다는 크고 이게 이걸 이제 어떻게 쓸까요? 루트 1라고 그냥 쓸까요? 이제 아는 거니까 2보다는 작죠. 그럼 좀 더 가까운 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곱에서 2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2보다 작은 어떤 수를 찾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보다 큰 수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루트 2가 어떤 수인지를 점점점 가깝게 찾아갈 수 있겠죠.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걸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데 대략적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14 곱하기 14 얼마인지 아세요? 196. 어우, 암산 잘하시네요. 14하고 14를 곱하면 196이죠. 그러니까 1.4를 제곱하면 아마 1.96이 될 거라는 걸 금방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00에 가까운 제곱수가 또 뭐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14 다음은 15죠. 15의 제곱을 하면 225. 그러니까 1.5의 제곱은 2.25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는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세 자릿수를 제곱해서 그러면 1. 얼마를 제곱해서 2에 가까운 수를 찾아내려면 계산이 복잡하겠죠. 물론 계산기 없이 하기는 어려울 테고 결과만 잠깐 말씀드리면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작다고 그래요. 그리고 1.414보다는 크고 1.415보다는 작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겠죠. 히파소스가 보여주는 게 뭐였느냐 하면 아무리 이렇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계속되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루트 2의 발견, 루트 2의 탄생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수가 존재하느냐, 이걸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분명히 선분으로 존재하죠. 선분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구해보면 구할 수 없는 수. 그러니까 루트 2는 그런 의미에서 미지의 수라고 할 수 있고 이치에 닿지 않는 수라는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어려우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관련된 조그만한 퍼즐 같은 걸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제분들하고도 집에서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정사각형이 주어졌는데 크기가 2배짜리인 정사각형을 만들라는 문제였죠.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4배도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사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다는 아이디어가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배 되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낼 수 있겠어요? 3배, 4배, 5배짜리를 그려보라.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커지기만 하는 건 아니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색종이나 아니면 화장지 이런 거 한 장을 주시고 크기가 반이 되는 종이로 접어보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접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끄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문제를 어렵게 해서 3분의 1짜리 4분의 1은 쉽죠, 그죠? 4분 너무 쉬니까 넘어가고 5분의 1짜리를 접어보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 5분의 1짜리는 어떻게 접냐? 3분의 1짜리는 너무 어려워서 접을 수가 없어요. 대신 5분의 1짜리를 어떻게 접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세요? 네. 예. 그러면, 자, 어떤 선을 따라가면 5분의 1이 되느냐? 여기에 5분의 1이 된다는 말은 루트 5분의 1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루트 5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루트 5가 어디서 나타나냐? 사실은 이 정사각형 하나의 대각선이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 아까 잘 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2가 되니까 루트 2가 나왔죠. 만약에 2칸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5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5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루트 5와 관련된 선이 이 선이겠죠. 그리고 이 선을 규칙 있게 배열을 시키면 이렇게 하면 그림이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게 루트 5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접고 해서 뒤집어 놓으면 루트 5 크기의 정사각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루트 5짜리. 그럼 루트 5 다음에 만들 수 있으니까 5분의 1짜리 말고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혹은 안 되는 게 있고 또 되는 것도 있겠죠. 3분의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선을 찾기가 루트 3 되는 길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것. 3칸짜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1이고 3이니까 루트 1의 제곱, 3의 제곱, 10이 되죠. 그러니까 루트 10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든가 10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3학년이 되면 루트라는 수를 처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무리수란 말도 배우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이 무리수가 뭔지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역사도 많고 또 역사에 대해 오늘 들으신 바와 같이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증명도 필요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무리수라고 명명됐던 이유가 뭐였느냐. 피타고라스가 먼저 이 세상이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고 만물은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수다라는 말을 주장을 했고 그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좀 더 번역을 하자면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양이든지 간에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제자 히파수스가 피타고라스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넓이가 2가 되는 도형의 선분의 길이를 갖다 따져봤더니만 도대체가 비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제 히파수스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 피타고라스나 그 당시 수학자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 다시 말해서 어떤 양이 측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풀 거냐. 물론 그 문제는 그리스 시대에 한 300년이 더 지난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풀리게 돼요. 그런 어려운 문제였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리수 혹은 무비수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예, 자 오늘 이야기가 어려우셨나요? 네. 예, 오늘 이야기가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 같은 것도 다뤄야 됐고, 또 피타고라스 이야기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것이 루트이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죠. 히파수스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제 루트이였는지도 몰랐죠. 어떤 선분의 길이가 있었는데 제곱하면, 그러니까 넓이가 2라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어떤 비로 표현돼야 된다. 그때 단위가 정해져 있는 비니까 n 대 m이었던 것을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n분의 n으로 표현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4분의 2 같으면 약분해서 2분의 1을 만들 수가 있고, 6분의 3 같으면 2분의 1을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약분을 다 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히파수스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약분을 더 할 수 있다가 나왔죠.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모순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생각이 보정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증명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는 어떻게 모순이 나왔느냐를 계산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수가 n분의 n이라는 것. 그래서 제곱하고 양변에 뭘 곱하고 그 다음에 따지고 들 때 자연수의 성질이 들어갔죠. 모든 자연수를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짝수라는 건 2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표현하는 과정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2m제곱 같으면 짝수라는 거고 그래서 n제곱이 짝수라 그러면 제곱 한수가 짝수면 원래 수도 짝수다. 이런 논증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m도 짝수고 n도 짝수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약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히파수스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들이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증명 과정을 쉽게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무리수가 뭐냐 왜 무리수란 말이 생겨나느냐부터 시작해서 루트 2가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을 따라서 확인까지 해봤어요. 루트 2가 이제 자녀분들도 배우실 때 좀 어려움을 겪고 하실 텐데 이제 자신 있게 가셔서 이게 왜 무리수인지 그리고 이게 왜 무리수가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출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아까 남겨진 문제가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루트 2가 1.4, 1.414, 뭐 1.414 계속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어디까지 나갈 거냐?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계속 나간다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 사회의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한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도 한번 등장을 하고 중학교에도 한번 등장하게 돼요. 근데 중학교 때 등장할 때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주 유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그 루트 2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그 무한의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고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죠. 그 무리수에 관해서는 무한의 세계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